안녕하세요, 윤제우스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임상병리학과 실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남겨드릴 건데, 물론 학교마다 이제 실습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실습 병원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실습은 보통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때 2학년 끝나거나 혹은 3학년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학년이 되기 전에 보통 실습을 들어가게 되는데, 실습은 4주를 하기도 하고 8주를 하기도 합니다. 4주를 하든 8주를 하든 대부분은 여러 개의 파트를 돌아봐요. 그래서 이제 파트를 굳이 나눠보면 조직, 미생물, 혈액학, 그리고 수혈학, 뱅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면역학, 그리고 이제 화학, 그리고 요화학,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가 종합병원은 없다. 돈이 많이 들어간 파트는 보통 2개, 조직과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조직과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엔 없고, 지금 제가 실습을 나가고 있는 병원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러면은 검사를 해야 되는 병원에 없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수탁업체라고 해서 외부 업체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맡깁니다. 그래서 검체들이, 그래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학병원에 있는 파트가 종합병원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 네, 그런 차이가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대학병원은 실습으로 나가보지 않아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한 공간에서 여러 개의 파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교무실이라고 보면 되겠다. 교무실 문을 열면 이 선생님 자리, 저 선생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자리는 뭐 혈액 파트, 이 자리는 화학 파트, 이런 식으로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있다 보니까 특정한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 수치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거 원래 이렇게 이 사람 안 좋은가? 라고 했을 때 간 수치랑 연결된 게 이제 뭐 화학에서도 간 수치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면역 쪽으로 넘어가서도 간 수치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화학에서 장비를 돌렸는데 수치가 안 좋았어. 그럼 이 사람은 면역에서도 안 좋겠네 하고 면역을 가봤는데 면역에서는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오류가 났겠죠? 그때 문제점을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을 하기가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공간이 다르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전화해서 이 사람 어떻게 나왔어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하고 끊고 다시 이쪽에서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잘못되면 그냥 그거 검사 결과 들고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왔어? 이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얘기해서 조치를 취해요. 재검사를 하든 아니면은 장비를 손을 보든. 그래서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조치가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검사 돌리고 결과 보고 이제 보고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검사 결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온다? 라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검체 수라든지 일 자체가 대학병원보다 조금 덜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더 낮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검사 결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장점?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대학병원을 제가 수술을 하게 되면서 몇 번 다녀봤었는데 확실히 환자 수 차이가 좀 납니다. 종합병원이 상대적으로 덜 바빠요. 물론 그 안에서는 이제 인원이 대학병원보다 조금 적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업무량은 어느 정도는 당연히 넘치긴 하겠죠.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사람이 많은 대신에 그 업무를 분담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하면은 일이 돌아가요 라는 느낌이라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환자에서 오는 업무량이 좀 적겠죠? 일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업무들을, 그러니까 좀 더 적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보면은 환자 수가 적어도 대학병원과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 수에서 오는 업무 스트레스는 조금 대학병원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그 외의 업무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거를 원래는 역할 분담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해야 되는데 인원이 적고 일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개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업무의 강도는 조금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건 아마 제가 대학병원도 가보고 해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는 못 드리는데, 제가 현자로서 다녔던 대학병원이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종합병원의 단점은 일단 밥이 맛없습니다. 병원에 따라 물론 다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병원 밥을 100명이 먹는 거랑 1000명이 먹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먹으면 100명 중에 한 절반이 마음에 안 들면 한 50명이에요. 50명은 좀 조용히 있을 수도 있어. 근데 1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500명이 맛이 없다고 느끼면 노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500명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조금 더 넓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조금 적은, 그러니까 재고 관리가 힘든 종합병원보다 대학병원이 조금 더 밥이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지금 제가 다니는 종합병원은 밥이, 저는 뭐 맨날 닭가슴살 먹다 보니까 먹을 만한데 다른 사람들은 엄청 맛없다고 먹기 힘들다고 할 정도니까. 그쵸, 일단 밥 차이. 그리고 두 번째는 실습생으로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여긴 내 자리야 넌 오지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분이 이제 자리를 비우면 이분이 오기도 하고, 뭐 이 사람이 뭐 휴가를 가면 뭐 화학 파트에 있던 사람이 뭐 면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던 분이 이쪽 다른 파트로 와서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연결돼서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장점과 단점이 뭐 명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대학병원을 가면 대학병원이 가진 장단점이 있을 거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작은 병원만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일, 업무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한 걸 시키진 않는데 정말 공장 직원이 된 기분입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진 않아요. 대부분 뭐 너무 아파서 오신 분들을 제외한다면 뭐 건강검진, 뭐 종합검진,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가 아파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치가 대부분 노멀하게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들어오면 그 중에 이상한 거 한 10개, 그러면 90개는 노멀한 거잖아요. 그럼 그 90개는 되게 단순한 작업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막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한다면 너무 어렵고 배우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특이한 케이스를 모두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일은 늘어나겠지만, 실습생 입장에서는 루틴한 것들, 그러니까 데일리한 것들만 이렇게 저희가 손댈 수 있어가지고 딱히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건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런 질문 같은 걸 하시긴 하는데, 공부를 해서 간다고 이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배울 때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고, 이거면 이거야, 이렇게 되게 주입식으로 직선처럼 이렇게 내용을 배우는데, 근데 임상으로 들어오면 얘랑 얘도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이 얘기를 하면 얘도 연결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개의 학문이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이건 이거야 라고 배웠는데, 화학에서 배웠던 이 내용을 끌고 면역으로 가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면역에서 본 걸 다시 다른 데로 끌고 가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몸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따로따로 배우는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내용을 전달받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학교 공부가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분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완전 뭐 깡으로 모르는 것보다는 좀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낫긴 하겠지만, 공부를 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직접 가서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병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아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을 나가기 전에는 MBTI에서 뭐 이건 아이건 뭐 활달하건 뭐 내성적이건 그런 게 상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15분 중에서 한 13분이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인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업무 특성상 반복적인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업무를 분담해서 하긴 하겠지만 연차가 쌓일수록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 속에 빠져서 퇴근할 때까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다들 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다들 좀 조용조용하세요. 네, 물론 모든 곳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실습은 나름 재미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실습을 나갔을 때 너무 많이 물어보면 어떡하지, 아니면 너무 걱정돼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이 물어보는 것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차피 가서 부딪히고 거기서 또 새로 배우고, 아 실제는 이렇구나, 이 정도로 느낌만 느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 실습을 나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습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겪다 보면 어차피 무뎌지고 다 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힘들 내시고, 그리고 실습을 나간다는 건 곧 국시를 본다는 거잖아요. 국시를 보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꼭 결과 잘 얻어서 본인이 원하는 미래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실습 어디서 하셨어요? 저 그 병원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뭐 개인적으로라도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페이지 어딘가에 제 인스타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으로 뭐 물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빠르게 답장해드리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